안녕하세요. 다산의 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물법 시행령 제6조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조소 등의 설치나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바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위험물법 시행령 제8조 탱크 안전성능 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에 대한 사항이네요. 자, 탱크 안전성능 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예요. 자, 보시면 탱크 안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탱크는 탱크 안전성능 검사별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기초검사 또는 지반검사 같은 경우에는 5개 탱크 저장소의 액체 위험물 탱크 중에서 그 용량이 바로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초 지반검사는 용량이 얼마라고요?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입니다. 100만 리터 이상. 그 다음 충수, 수압검사 같은 경우에는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어요. 제외 대상. 자, 어떤 거죠? 이따 보세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 수량 미만인 것. 자, 제외예요.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 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그러니까 이미 검사에 합격한 탱크는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외 대상. 그 다음 용접부 검사는 5개 탱크 저장소의 액체 위험물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안반 탱크 검사는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안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령 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면 시도지사에게 완공검사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완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 등이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 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공검사 필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 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 필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10일 이내에 제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위험물법 시행령 제12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이나 보세요. 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와 그 일반 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와 그 일반 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그 다음 네 번째,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자, 어떠한 경우를 만족하냐? 첫 번째, 각 제조소 등이 동일구 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그리고 각 제조소 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3000배 미만일 것. 단 저장소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밖에 1번과 2번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으로 선임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위험물법 시행령 제14조 탱크 시험자의 등록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바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시도지사는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시켜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기술 능력, 시설, 그리고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등록을 신청한 자가 탱크 시험자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바로 등록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령 제15조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할 제조소 등입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정 수량의 몇 배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제조소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예요. 그리고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그리고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헷갈려요. 옥외 저장소가 100배 이상이고요. 옥내 저장소가 150배 이상이에요. 헷갈려요, 이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그리고 안반 탱크 저장소, 그리고 이송 취급소. 그다음 7번째로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단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 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그리고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는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내용은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 수량의 배수와 그 제조소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맞춰가지고. 자, 그 다음에 위험물법 시행령 제16조 정기 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입니다. 정기 점검이에요. 첫 번째,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이거는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이랑 거의 유사해요. 보세요. 이 두 번째,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그리고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그다음 네 번째,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다섯 번째, 안반 탱크 저장소. 여섯 번째로 이송 취급소. 다음 일곱 번째,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단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 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자,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그리고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는 제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 탱크 저장소, 마지막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가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령 제17조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입니다. 정기검사예요. 자, 어떠한 대상이냐면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자, 기억하세요.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는 바로 정기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내용은 바로 50만 리터 이상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50만 리터 이상. 자,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령 제19조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위험물을 운송하는데 운송 책임자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서 운송해야 하는 특별한 위험물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알킬 알루미늄과 그리고 알킬 리튬 이 두 가지 위험물은 운송 책임자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서 바로 운송을 해야 되는 위험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에요.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 또는 알킬 리튬을 함유하는 위험물도 마찬가지로 바로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되는 위험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험물법 시행령 제20조 자, 안전교육 대상자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이에요.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그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그리고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그리고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세 가지예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그리고 위험물 운송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령 제21조 자, 권한의 위임입니다. 권한을 넘겨준다는 거죠.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사항들을 바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누구한테?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는 얘기예요. 자, 단 동일한 시도에 있는 둘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사항들을 위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원래 시도지사의 업무예요. 그죠? 그 업무를 소방서장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사항이에요. 다음 두 번째,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의 변경 신고의 수리. 다음 세 번째, 군사 목적 또는 군 부대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 부대의 장과의 협의. 그다음 네 번째, 탱크 안전 성능 검사. 근데 여기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공 검사 마찬가지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은 마찬가지 제외입니다. 그리고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그리고 일곱 번째,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의 수리. 여덟 번째,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정지. 그리고 아홉 번째, 과징금 처분. 열 번째, 예방 규정의 수리, 반려 및 변경 명령.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물법 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넘겨주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바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항들을 위탁할 수가 있냐? 첫 번째, 시도지사의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탱크냐? 바로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반 탱크, 그리고 지하 탱크 저장소의 위험물 탱크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 위험물 탱크,
바로 이러한 것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가 있는 탱크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대한 권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완공검사를 또 위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 그러니까 저장 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되고요. 5개 탱크 저장소 또는 안반 탱크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 검사를 또 위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그리고 시도지사의 운반용기 검사, 그리고 소방청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위탁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소방청장의 안전교육 중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그리고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 1. 자, 위험물과 지정수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자, 위험물 같은 경우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1류부터 6류까지 해당하는 위험물의 그 성질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고요.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그리고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바로 금수성 물질이에요. 그 다음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물별로 위험물의 성질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1류 위험물은 어떤 성질인지, 제2류 위험물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물별로 품명별로 지정 수량이 얼마인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은 소방 원론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소방 원론에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다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1류 위험물부터 볼게요.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서 어떠한 품명들이냐? 아염소산 염류, 그 다음 과염소산 염류, 브롬산 염류, 그 다음 요오드산 염류, 그 다음 중크롬산 염류, 그리고 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 질산 염류, 그리고 과망간산 염류가 있어요. 보시면 제1류 위험물의 그 품명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염류. 그죠? 염류로 끝나는 품명은 전부 다 제1류 위험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슨 염류. 전부 다 1류 위험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품명별로 지정수량까지도 암기하셔야 돼요. 지정수량. 그러니까 아염소산 염류는 50kg. 그러니까 최소의 양이에요. 지정수량 최소. 과염소산 염류는 50kg. 그래서 브롬산 염류나 중크롬산 염류는 지정수량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지정수량까지. 그래서 300kg, 중크롬산 염류는 1000kg이 지정수량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다음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예요. 자, 가연성 고체에는 뭐가 있냐? 바로 황화린 100kg, 유황 100kg, 그다음 금속분, 그다음 인화성 고체 1000kg, 그다음에 정린, 철분 500kg, 마그네슘. 자, 이런 것들이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나 보세요. 칼륨 있고요, 칼륨. 그 다음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알킬 리튬. 자, 그 다음에 황린, 그 다음에 유기 금속 화합물, 금속의 인화물,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50kg, 그 다음에 금속의 수소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 같은 거 있죠. 기름. 뭐 경유나 휘발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에 해당되는데 바로 특수 인화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알코올류, 그다음 석유류, 그리고 동식물 유류가 바로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서 자, 어떠한 것들이 있나 보세요. 자, 유기과산화물, 니트로 화합물, 아조 화합물, 그리고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아민 염류, 그다음 질산 에스테르류, 그다음 니트로소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히드록실아민. 근데 여기서 히드록실아민 염류 있죠, 염류. 이 염류만큼은 제5류 위험물이에요. 자, 마지막 끝나는 명칭이 염류로 끝나는 거는 제1류 위험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히드록실아민 염류만큼은 제1류 위험물이 아니라 제5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6류 위험물은 이제 산화성 액체입니다. 자, 산화성 액체에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과염소산 300kg, 질산 300kg, 그리고 과산화수소 300kg. 이런 것들이 바로 제6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물별로 성질 잘 매치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물별로 품명과 지정 수량까지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표시해 놓은 부분은 다른 부분도 보셔야 돼요.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은 보되 표시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류 위험물이 자, 인화성 액체인데 자, 인화성 액체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인화성 액체는 뭐가 있냐? 특수 인화물, 그리고 석유류, 그리고 알코올류, 그리고 동식물 유류가 있어요. 크게 분류를 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아시냐면 지정 수량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정 수량. 자, 특수 인화물은 얼마? 50리터고요. 50리터. 제1 석유류는 자, 비수용성과 수용성이 있는데 자, 수용성이라는 게 뭐냐면 물에 녹는 거예요. 수용성. 그래서 물에 녹는 거는 400리터고요.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은 200리터입니다. 200리터. 그다음 알코올류는 400리터고요. 제2석유류 중에서 비수용성 1000리터, 그리고 수용성 2000리터입니다. 그다음 제3석유류는 비수용성이 2000리터, 그리고 수용성이 4000리터. 그다음 제4석유류는 6000리터, 그리고 동식물 유류는 바로 10,000리터가 지정 수량이 되는 겁니다. 자, 쭉 보시면 이 수용성과 비수용성 보세요. 비수용성이 수용성의 딱 절반이죠. 200리터, 400리터. 그죠? 여기는 1000리터, 2000리터, 2000리터, 4000리터. 그러면 수용성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비수용성은 절반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철분. 자, 철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철분. 철의 분말이에요. 철의 분말. 그죠? 철의 분말로서 54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분이라고 하는 거는 철의 분말인데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들은 제외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수치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53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50 중량 % 미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유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유황이라고 하는 거는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인 것을 유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황. 자,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중량 % 이상인 것만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속 물질은 고체나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자연 발화성 물질인 거고요. 그리고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는 물질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금수성 물질인 겁니다. 금수성, 물을 금지해야 될 물질이라고요. 그래서 물과 접촉해서 발화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 바로 금수성 물질인 거예요. 아시겠죠? 물을 금지하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자, 금속분이에요. 금속분. 자, 금속분은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금속분. 자,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그리고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이거 외의 분말을 말하는 거예요. 구리분, 니켈분, 그리고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들은 제외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50 중량 % 미만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금속분이에요. 자, 그 다음 제1석유류는 뭐냐? 제1석유류에는 어떠한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제1석유류에는 아세톤, 휘발유 이러한 것들이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기름이에요.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을 제1석유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석유류는 등유와 경유 있죠. 등유와 경유는 제2석유류예요. 그래서 그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것을 제2석유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3석유류에는 자, 중유 그리고 클레오소트유 이것들이 바로 제3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인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4석유류는 뭐가 있어요? 기어유, 그 다음에 실린더유, 그러니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4석유류에는 기어유, 그리고 실린더유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인 것을 바로 제4석유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 분류하는 기준이 뭐예요?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인화점이 인화점죠. 인화점에 의해서 바로 석유류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류가. 그 다음 인화성 고체라고 하는 거는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바로 인화성 고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인화성 고체. 자,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 3.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가 나왔고요. 그때 취급소의 구분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고정된 주유 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 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바로 주유 취급소가 되는 거예요. 주유 취급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유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바로 판매 취급소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정 수량이 몇 배?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가 뭐라고요? 바로 판매 취급소입니다. 판매 취급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는 이송 취급소. 그리고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장소 외의 장소는 바로 일반 취급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예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 5. 위험물 취급자의 자격입니다. 자격,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자, 위험물 취급자의 구분인데, 자, 위험물 기능장, 그리고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가 있어요. 다시,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즉 위험물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과 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 7. 탱크 시험자의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만 암기하시면 돼요. 네? 보세요.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될 것.
뭐가 있냐? 기술 능력, 예? 기술 능력, 그리고 시설, 장비. 이 세 가지 사항만 갖추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탱크 시험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나머지 요 사항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탱크 시험자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기술 능력, 그리고 시설, 장비.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탱크 시험자로서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사항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나머지 사항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 8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 자동차와 인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거 암기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사업소의 구분에 따라 화학소방 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수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사류 위험물이에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12만 배 미만인 사업소에는 자, 화학 소방 자동차를 1대 그리고 자체 소방대원의 수는 5명까지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정 수량의 얼마냐에 따라서 소방 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정 수량의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인 사업소에는 자동차 2대 그리고 소방대원 10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지정 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인 경우에는 자, 소방자동차 3대 그리고 소방대원의 수 15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수량의 48만 배 이상인 사업소에는 자, 화학소방자동차 4대 그리고 자체 소방대원의 수는 몇 명? 20명입니다. 자, 이 규칙이 있죠, 규칙. 한 대, 2대, 3대, 4대. 사람은 5명, 10명, 15명, 20명. 그죠?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규칙 있어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정 수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방 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규칙 있어요. 1, 2, 3, 4, 50, 15, 20. 그죠? 암기하시기 편해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반되는 사항과 과태료의 금액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자, 과태료입니다. 먼저 승인 기한의 다음 날을 자, 가산일로 해서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는 50만 원이고요. 승인 기한의 다음 날을 가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는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그리고 승인을 아예 받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만 원. 자, 그 다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는 자, 1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다음 품명 등의 변경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자,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 30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은 3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자, 기산일로 해서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는 70만 원이에요. 그리고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 원, 신고를 하지 않아도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휘승계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에 대한 사항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은 30만 원이고요. 다음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자, 기산일로 해서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는 70만 원, 그리고
허위로 신고한 자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200만 원. 자, 다음 폐지 신고예요. 폐지. 제조소 등의 폐지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에 대한 사항. 첫 번째, 자,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는 30만 원이고요. 그다음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는 70만 원. 그리고 허위로 신고한 자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사항.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에 대한 사항이에요. 첫 번째,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는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는 70만 원. 그리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탱크 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30만 원. 그리고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해서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70만 원. 그리고 허위로 신고한 자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정기 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1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이고요. 그다음 2차 위반 시에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다음이요.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1차 위반 시에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에 50만 원, 2차 위반 시에 100만 원, 그리고 3차 이상 위반 시에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시험에 다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잘 출제되지 않는데 그래서 시험에 나왔었던 게 어디 있냐면 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요 과태료 부과 금액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아시겠죠? 다 나오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